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행복한 금요일의 시작 아침마당 대구입니다. 어젯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본 게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날씨 확인한다고 휴대전화 열었다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한참 붙들고 있었네요. 네, 저도 잠들기 직전까지 영상 보다가 잠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네. 뭐 저녁뿐 아니라요. 정말 아침에도 눈 뜨자마자 핸드폰부터 열어서 SNS 확인하고 또 어제 못 본 영상들 마저 보기도 하고 정말 붙들고 사는 것 같은데 두 분 어떠세요? 아니 뭐 이 집이나 저 집이나 다 똑같죠. 네, 맞아요. 다 그런 게 일상의 시작이 아닐까 싶은데 요즘에 또 식당을 가보면 네. 음식을 갖다 주는 게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 가져다 주잖아요. 네. 그래서 저기요 해도 묵묵부담. 나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도대체. 뭐 이런 분위기가 요즘 많이 연출이 되는데 학생들도 보면 학교에서 디지털 교과서로 공부를 하죠. 네.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면 우리는 김쌤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네. 요즘 애들은 전부 그냥 인터넷을 뒤지거나 네, 맞아요. 로봇에게 묻거나 맞아요. 그러면 얘들이 너무나 똑똑하게 맛집까지 추천. 오늘 뭐 먹을까? 맛집 여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예약해 드릴까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진짜 빠르고 편리한 세상이 됐죠. 근데 우리가 너무 빠른 것만 쫓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종이책 읽을 시간 없는데 동영상 볼 시간 또 있대. 좀 씁쓸한 것 같아 진짜.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는 편지를 적어서 우체통에 넣고 네. 그 2, 3일을 또 기다리고 또 예전에 카메라 사진 찍으면 맞아요. 그 현상소에 맡겨놓고 나올 그치. 때까지 어떻게 나왔을까 혹시 눈은 감지 않았을까 그 기다리는 설렘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좀 여유는 없어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아침마당 대구에서는요. 기다림의 미학과 또 아날로그의 즐거움을 다시금 일깨워 주시는 분들을 모셨습니다. 네, 정말 디지털이 넘쳐나는 이 세상 속에서도 꿋꿋하게 우리 곁에 아날로그 감성을 지켜나가는 분들 모셔봤는데요. 네. 오늘 1부에서는요, 우리 지역에 동네 서점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는 철학으로 서점 운영하고 계신 분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고요. 2부에서는 아날로그 사진관 운영하고 계신 사진작가 모셔볼 텐데요.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네. 먼저 첫 번째 주인공부터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자, 어서 오십시오.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우리 아침마당 대구 시청자 여러분께 직접 인사해 주십시오. 네, 구미에서 서점을 하고 있는 김기중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그냥 뭐 서점 주인이 아니라 큐레이션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큐레이션이라는 건 뭔가요? 저희가 이제 하루 판매를 하고 나면 판매를 보면서 어떤 책을 받을까 말까를 좀 결정을 하고요. 네. 그리고 하루에 신간 나오는 신간들을 살펴보고 어떤 책을 받을지 어떤 책을 서점에 둘지를 고민해서 그리고 두 개가 들어오면 제가 이제 사람들은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저희 서점에 올까 또 어떤 필요가 있어서 서점에 올까를 고민해서 여러 가지 서가들을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네. 네. 대표님이 이 서점이 8년 전쯤에 구미에 생겼을 때 화제가 꽤나 크게 됐습니다. 보통 이 독립서점이나 동네 서점 하면 규모가 조금 작아서 자주 생기고 또 사라지고를 반복하곤 하는데 이 서점이 규모가 꽤나 큰 걸로 알고 있어요. 오. 네. 서점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저희도 서점이 제가 한 300평 정도 되는 서점인데요. 네. 제가 그 서점은 좀 천천히 좀 자라는 그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회원수가 늘어나면 계속 이제 좀 자라게 되는데요. 저희 서점은 한 10% 정도 매년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처음에 열고 한 5년 동안은 적자가 났었습니다. 예. 그런데 한 5년이 지나고 적자를 이제 벗어나서는 좀 더 확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한 500평까지 확장을 해서 지금은 경북에서 가장 큰 서점으로 있습니다. 네. 기존 우리가 아는 서점과는 좀 색다른 공간이 있다고 또 알고 있는데 어떤 공간인가요? 저희는 이제 사람과 책을 읽다는 모토를 가지고 책방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예. 그래서 어떻게 이제 새로운 방법으로 사람들과 책을 이어갈까를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북토크라든지 뭐 글쓰기 모임이라든지 독서 모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할 수 있는 한 150명 정도 모일 수 있는 행사장이 있고요. 예. 그리고 30명, 뭐 20명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모임할 수 있는 그런 테이블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흔히 우리가 서점에 딱 들어가면 제일 가까운 곳에 먼저 보이는 게 베스트셀러. 맞아요. 이렇게 적혀 있는 네, 곳이잖아요. 네. 네. 그럼 그런 코너가 없다고요?
저희가 베스트셀러가 없는 건 아닌데요. 베스트셀러도 어떻게 보면 큐레이션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어떻게 보면 타인의 관심사가 가장 요즘 시대에 높은 것을 담은 게 베스트셀러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서점을 하면서 서점의 어떤 나의 요구는 뭘까? 나의 필요한 건 뭘까? 나를 다시 살펴보는 시간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숫자에 이렇게 현혹되지 말라고 네. 어떤 다른 방식으로 큐레이션을 좀 했습니다. 그런 것은 네. 어떤 책들이 꽂혀 있나요? 뭐 예를 들어서 고민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에게는 종이 약국 같은 어떤 약 처방 같은 책들을 두고요. 또 어떤 뭐 MBTI에 따라서 책을 놓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뭐 어떤 분들은 뭐 한국 소설에 관심이 있었으면 한국 소설을 뭐 재미있는 소설은 어떤지, 감동 있는 소설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식으로 모아놓고 다양한 방식으로 모아놓고 있습니다. 네. 네. 물론 정말 많은 모든 큐레이션에 애정을 쏟으셨겠지만 말씀하셨던 종이 약국 네. 어떤 약국일지 참 궁금한데 지금 나오고 있는 화면 속에 처방전이. 네. 네. 종이 약국이요? 저걸 어떻게 됐는가 하면요. 처음에는 고민을 갖고 오시는 분들에게 네. 책으로 처방을 해주고 싶었어요. 아. 그래서 우체통을 하나만은 해가지고 엽수를 했는데 네. 한 달에 300통 가까이 온 거예요. 그거를 처방하는데 거의 뭐 한 달 가까이 걸렸어요. 뭐 질문들이 너무 진지해서 네. 답변을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거의 답변을 다 했는데 다음 달에도 받으니까 다 비슷한 거예요. 고민들이 다 비슷한 거예요. 고민들이. 네, 그래가지고 한 엽서를 한 500장 받았을 때 분석을 해보니까 한 20개 정도의 질문으로 요약이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0개 정도로 질문을 정리하고 그 우리나라의 유명한 다독가들이나 작가님들이나 그분들에게 요청해서 이런 질문의 책들의 어떤 책을 추천하겠냐 이렇게 추천 글하고 함께 받아서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종이 약국이라는 표현 말은 처음 쓰신 건가요? 여러 군데에서 본 거는 같은데 예. 왠지 어울리는 것 같아서 그러게요. 네, 어, 하게 네.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기 좀 유명해져서 나중에 그게 책으로도 나왔습니다. 예, 그 엽서로 해가지고 책으로 나와서 네. 그게 대한민국 출판 그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와. 네. 책이 많이 팔리지는 않았습니다. 네. 근데 요즘 뭐 책 읽는 사람이 점점 준다. 누가 책을 읽냐 하는데 그건 우리 같이 책 안 읽는 사람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왜 저도 들어가요? 같이 가요. 예. 근데 우리 대표님 얘기 들어보면은 그래도 300평에서 500평으로 늘어날 정도로 네. 잘 되실 것 같아요, 지금 운영이. 그러시죠? 네, 네. 지금 서점 회원수가 한 5만 명 되거든요. 네. 저희 구미 시민이 한 40만 명인데 네. 그러면 인구 거의 가족당 한 개씩을 하니까 한 10만 명 정도는 저희 회원이라고 우와. 생각을 하고 회원 수가 증가하는 만큼 매출은 조금씩 늘어나서 와. 지금은 적자까지는 안 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짜 멋지네요. 근데 요즘 보니까 뭐 텍스트 힙이라고 네, 네, 이렇게 네. 독서가 멋지고 세련된 그 활동에 따라 어떤 문화가 생겨났다고 네. 하는데 네. 실제로 운영하시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껴지시면 그런 활동들이? 네, 요즘 그 단어가 언제 나왔는가 하면요. 예. 작년에 제가 서울 도서전에 부스로 참가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토요일 날 줄이 2시간을 섰었어요. 저희도 깜짝 놀란 거예요. 맞아요. 출판사들이 전부 다 뭐 당군 일에 힘들다 이런 얘기만 하다가 그게 막 진짜 2시간씩 기다리는 그 인파를 보면서 이 현상은 뭐지? 그런 거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단어가 텍스트 힙인데 실제로 요즘 젊은 세대들이 책 읽는 거를 멋지게 생각하고 그게 좋다고 생각해서 맞아요. 시집을 보고 뭐 아직 어려운 책을 읽기는 힘든지 시집이라든지 에세이라든지 이런 책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네네. 네. 역시. 그래서 좀 뭐 필사도 많이 네, 하고. 필사도 네. 많이 해요. 네. 이게 서점 매출에 단기적으로 도움된다기보다는 앞으로 이제 인구도 줄고 책도 안 보니까 서점은 뭐 없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네. 앞으로도 계속 읽을 거라는 희망을 줘서 네. 되게 좋은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말씀을 들어볼 텐데요. 네. 김기준 대표님이 처음에 그럼 서점을 열기까지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어떻게 책방을 열게 되셨어요? 2014년도였습니다. 저희 구미에서 한 50년 정도 한 서점이 있었습니다. 예. 그 서점이 한 300평 정도 되는 서점이었는데 서점이 힘들다고 문을 닫은 거예요. 네. 그리고 종합서점이 구미에 없어지게 된 겁니다. 제가 갈 서점이 없다는 것이
시민 입장에서 너무 큰 상실감으로 다가왔어요. 네. 그래서 서점을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 상실감으로. 처음에는 그런 상실감이 들었고, 그 상실감을 가지고 이제 대구에서 책을 대형 서점에 가서 이제 책을 보고 있는데 그 행복감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책을 고르는 느낌이 구매에는 없는 행복을 볼 수 있다는 게. 그런데 거기서 약간 생각을 더 나가 보니까 나는 이제 어른이니까 대구에 와서 이렇게 책을 볼 수는 있는데 아이들은 구매에 있는 아이들은 이런 서점의 행복을 모르면서 자라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이어졌습니다. 마침 그때 세월호가 터진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어떤 기성세대로서의 책임감으로 좀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서점을 내가 해볼까? 그런데 옛날과 같은 서점의 형태로는 나도 망할 건데 서점을 해야 되긴 해야 되겠는데 지금 같은 방식으로는 할 수 없고 어떤 방식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서점 투어를 가게 됩니다. 네네. 그럼 이 서점을 열기 전까지 2년 반 정도의 시간이 걸리셨다고 들었어요. 네. 꽤 긴 시간인데 그 준비 기간 동안은 뭘 하신 건가요? 거기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앞으로 지속 가능한 서점은 어떤 형태일까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전 세계에 한 200~300군데 되는 서점을 다니면서 이런 서점이면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저런 서점이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 찾아갔는데요. 결국은 하나의 답은 못 찾았고요. 예. 근데 하지만은 여러 개의 답들이 합쳐지니까 답을 찾아서가 아니고 그런 것들이 합친 서점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뭔가 꿈이 생기더라고요. 예. 처음에는 약간 짐처럼 어떻게 보면 서점이 다가왔다면 네. 한 2~3년 지나고 난 뒤에는 약간 꿈처럼 다시 변해서 서점을 결국은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저도 이렇게 큰 서점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 그 옛 이야기잖아요. 예. 서점을 열기 전에 어떤 자신의 어떤 그 10여 년 과정들 전에. 얘기하면서 네. 표정이 굉장히 좀 즐거운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정말 열정적으로 서점을 이렇게 다녀보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그럼 그 과정에서 유독 좀 뭐 기억에 남는다 아니면 인상적이다 했던 곳이 있어요? 저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 자신감을 줬던 공간이 있습니다. 네. 그건 서점은 아니었고요. 뜻밖일 수는 있는데 동물원이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책을 좀 보다가 네. 일본의 한 동물원이 망하려고 하다가 다시 살아났던 지역의 조만한 동물원 이야기가 드라마가 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동물원이 궁금해서 그 동물원을 찾아갔어요. 아사히야마라는 동물원인데 인구도 구미시하고 비슷하고 그런 도시에 일본 최고의 동물원이 된 어떤 동물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동물원에 갔는데 그 동물원이 추구하는 것이 동물원이 진짜 무엇일까? 동물원은 왜 사람들에게 필요할까? 이런 고민 속에서 정말 동물원을 구상한 거예요. 그 동물원이 뭐 어떤 아주 팬시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네. 동물에 대한 애정이 느껴지는 동물원. 여기 동물원을 보고 오면 동물에 대한 애정이 커지는 네. 동물원이었어요. 그걸 보고 난 뒤에 저도 어떤 서점이 서점이란 이상적인 서점이란 무엇일까? 그걸 계속 고민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서점을 만든다면 서점이 지속 가능하겠구나. 그리고 인구가 작은 지역에서도 먹힐 수 있구나, 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이 그 아사히야마 동물원에서 봤습니다. 네. 저는 대표님 이야기하실 때 동네에 있던 서점이 없어졌는데 상실감을 느꼈다. 그게 어떤 기분일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퇴근길에 자주 들르던 그 맛있는 안주를 파는 술집이 있었는데 오늘 그 집이 없어졌어. 그때 그 상실감하고 같은 거겠죠. 네, 맞습니다. 예. 느낌이 확 오네요. 네, 찰떡. 네. 그럼 하나 차리셔야겠네요, 그러면. 네, 근데 주점을. 그래서 차리면 자기 집에 술 먹는 거 맛이 없어요. 결국은 딴 데 가서. 그런데 그렇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공부를 해서 서점을 열기 전에 공부를 해서 서점을 열 정도였으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주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했던 분이거나 아니면 이거 돈이 된다라는 거를 딱 캐치를 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둘 중에 네. 어느 경우이십니까? 돈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좀 정상은 아니라고 보고요. 제가요? 사람들이 서점이 돈이 안 된다는 거는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서점을 하시는 분들은 다 뭔가 좋아서 하는 걸 것 같고요. 어릴 때 책을 초등학교 3학년 때 책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어린이 동화를 많이 봤는데 어머니가 이제 책 좀 보지 말고 공부를 해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책을 좋아했었는데 제가 어머니 말을 그렇게 잘 안 들었는데
그런 말은 되게 잘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이후로 제가 책 본 기억이 없었어요. 어머나. 어머.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형님한테 편지를 받았어요. 이제 네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니까 대학교 가기 전에 이런 책을 좀 읽어보고 가는 게 좋겠다 해서 한 7권 정도의 책이 있었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네, 보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듯한. 네, 그거를 모르고 지낸다는 거는 왠지 인간으로서 결격된 상태로 살아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 보았던 게 뭐 전태일 평전이라든지 뭐 당신들의 천국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책들이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아 나는 너무 나의 어떤 대학 입시를 위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어떤 개인의 성취를 위해서 살고 있었구나. 이제 뭔가 여러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삶들도 좀 알아야 되겠다 이런 의무감으로 대학교 1학년 때 책을 한 300권 받는 것 같아요. 계속 책만 봤던 시간이고요. 네. 책을 좋아하신 거네. 형님의 영향, 집안 영향이 있네요. 우리 집 같았으면 그래 너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술을 한잔 하도록. 네. 그 인생의 집안 전환점이 문화가 되네요. 다르다. 네. 아니 근데 보통 서점이 없어지면 네. 도서관을 찾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도서관이 아니라 내가 서점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떠올리셨다는 것 자체가 저는 남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 솔직히 서점을 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서점을 보면 제가 경영학과를 나왔거든요. 예. 보면 볼수록 비즈니스적으로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 하기 싫어서 도서관에서 가봤습니다. 도서관만 있으면 예. 서점이 없어도 될까? 인터넷 서점만 있으면 오프라인 서점이 없어도 될까? 뭐 그런 고민들을 했는데 네. 그렇지 않더라고요. 서점은 있어야 되더라고요. 도서관이 해결 못하는 지점이 있고 또 온라인 서점이 해결 못하는 지점이 있어서 결국은 오프라인 서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지역 서점이란 무엇일까? 왜 네. 지역 서점이 필요할까에 대한 어떻게 보면 답을 네. 지금 제시하고 계시는 건데 네. 그러면 그렇다고 앞서 이제 말씀하셨던 그 대학 경영학과 이후에 네. 바로 서점을 하신 건 아니잖아요. 중간에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제가 이제 서점을 하기 위해 돈을 거기에 가지고 있었어야 됐는데 거기에 저 집안이 이제 핸드폰 유통업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예. 그냥 핸드폰 유통업을 이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유통업을 하시다가 네. 방금 이제 서점을 한다고 하셨을 때 주변 분들은 뭐라고 반응하시던가요? 주변 분들은 아주 극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네. 뭐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망할 놈은 혼자 망해라 이러면서 어이구야. 뭐 회사와 관련된 담보나 이런 걸 다 뺐습니다. 네. 실제로. 네. 야. 그렇게 반대로 시작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실 때 정말 너무 행복해 보이세요. 진짜 덕업일치란 말 있잖아요. 너무 사랑하시는 마음이 느껴지는데 처음 다짐하셨던 이 서점을 운영하는 방식이 또 지속 가능한 서점을 만드는 일을 하셨는데 지금 서점 운영하시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행사들이나 이런 것들로 구현을 하고 계시는지 네. 궁금해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방식을 얘기하기 전에 우선 마음가짐을 좀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지속 가능을 하기에 지금 어떻게 보면 5년간 적자를 났으면서도 지속 가능하게 된 이유는 서점을 하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거기서 오시는 분들과 관계가 너무 좋았고요. 그 서로 고마워하는 관계 있잖아요. 보통 가게에 가면 손님에게 고마워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손님들이 서점 주에게 고마워하는 거예요. 책을 사면서 고맙습니다 하고 책을 가져가시는 그 관계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힘으로 어떤 서점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고객을 위해서 어떤 책을 권하는 게 좋을까? 그리고 고객은 왜 책방에 올까?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지 어떤 그런 거를 맞출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코너들도 기획하고 뭐 행사들도 기획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네. 네. 아니 그러면은 이제 뭐 우리 오시는 분들이 고마워하고 나도 고마워하고 이런 네. 분들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일들을 이제 해 오신 것 같은데 네. 그럼 혹시 이제 지역 작가들하고도 어떤 협업이라든지 콜라보나 이런 것들을 좀 하시나요? 네, 예. 맞습니다. 저희 서점에 오면 구미 작가 코너라는 코너도 있고요. 작가님들이 서점에 상주를 하면서 글도 쓰기도 하고 글쓰기 모임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요. 좋았던 거는 서점 열고 한 5년째 정도 되었을 때 저희가 구미에 관한 책이 좀 멋진 책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지역 작가들과 힘을 합쳐서 제가 출판사를 하나 내서 그 구미에 관한 책을 한 권 냈었고요. 그 다음 해에는 한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 작가님들이 가진 제자들과 함께 구미 노동자들을 인터뷰한 책을 두 번째 책으로 냈고
지금은 이제 구미 마을 얘기를 담고 출판사를 접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딱 자리 잡기는 힘들잖아요. 네, 시행착오를 겪으셨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독서 모임 같은 경우는 참 힘들었던 게 네. 제가 사서고생한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첫 번째 독서 모임을 북토크를 하는데 이 손님들에게 알려야 되잖아요. 그 문자 보내는 비용이 강사비보다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SNS를 시작하게 되어서 이제 제가 계산대에서 SNS를 팔로우 해야지 제가 문화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서점에 제가 1년 전에부터 이제 큐레이션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책들을 선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주문을 한 5만 권 정도를 리스트를 이제 보내서 책을 받았는데 네. 이제 딱 오면 딱 계획대로 서가를 딱 정해서 꽂고 이제 전산화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서점 오픈 일주일 전에 5톤 트럭 5대가 오는 거예요. 5톤 트럭 5대면 네. 그러니까 그 엑셀표를 푸고 이렇게 서가를 꽂고 이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책이 이만큼 그냥 쏟아져 나온 네, 거예요. 네, 아니 네. 가늠이 안 돼요. 한꺼번에 보통 저기 5대면 그러니까요. 책이 도대체 얼만큼인 막 거예요? 한 5만 권 정도 되는 책이 한꺼번에 오니까 네. 그냥 뭐 큐레이션이고 뭐고 그냥 뭐 분야별로 그냥 아무나 꼽아라. 제가 혼자 꼽을 수가 없으니까 꼽을 하고 한 1년 반 정도로 제가 다시 서가를 정리를 하고요. 1년 반 정도 지나서 이제 전산 작업을 했었습니다. 네. 정말 시작부터 참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셨을 것 같은데 네. 이 서점을 운영하는 과정 중에서도 힘든 점이 그래도 많을 것 같아요. 지금도 어떤 점이 가장 힘드신가요? 지금은 이제 힘든 게 좀 지나갔고요. 네. 처음에는 제가 아까 정리하는 게 전산이 없으니까 책을 아는 사람이 저밖에 없는 거예요. 책의 위치를. 그러니까 1년 365일 중에서 저희가 서점을 이틀 문 닫거든요. 수습과 설날을 문 닫는데 그 이틀을 빼고 다 근무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네. 그러다가 3년 차 됐을 때 제가 건강이 안 좋아졌어요. 예. 그래서 3년 정도 이제 약을 먹고 이렇게 투병하는 기간이 좀 힘들었었고요. 지금은 이제 다시 운동도 좀 시작하고 건강도 좋아지고 해서 너무나 행복한 시간입니다. 네. 대표님 일단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주십시오. 네. 얹으시고 양심에 따라 거리낌 없이 대답을 해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서점을 운영하면서 네. 서점 이걸 운영하게 된 거를 후회한 적이 있다 없다. 그건 없는 것 같아요. 한 번도. 네, 적자가 났을 때도 그러지 않았고요. 제가 머리를 다친 적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한 6개월 정도 한 달 입원하고 그다음에 부축받고 지낸 적이 있거든요. 네. 그때 제 스스로 한번 물어봤어요. 제가 만약에 서점을 안 했으면 이렇게 안 다쳤을 건데 그래도 후회 안 하는가 이렇게 스스로 물어봤었거든요. 네. 그런 후회보다는 앞으로 남은 평생은 서점업으로 인생을 마쳐야 되겠다. 그런 와. 다짐이 오히려 생기더라고요. 네. 그러면 뭐 그 다음 질문하기가 좀 그러네요. 왜요? 뭐늘 행복하신데 뭐. 맞잖아요. 뭘 올라가셨어요? 그냥 서점 운영하면서 뭐 보람이나 행복했을 때가 언제예요?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대표님? 사람들하고 뭔가 이 공간이 필요함을 인정받고 서로 간에 이렇게 감사함을 느끼는 순간 네. 뭐 그런 것들은 너무 고맙죠. 저희가 이제 3.1문구라는 이름이 어떻게 이제 이름이 지어졌는가 하면 3.1이라는 거는 저희 아버님이 이제 어떤 시민들과 어떤 회사와 어떤 우리 직원들이 다 동일하다. 모두가 하나라는 의미로 3.1이라고 이렇게 지은 이름이에요. 삼위일체에서 왔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서점 안에 정원이 있습니다. 네. 그 정원이 있는데 이제 어떤 고객님과 독서 모임을 하다가 3.1문구는 다 좋은데 정원이 좋아라서 아쉽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좋아. 근데 원래는 생활을 늘려고 했는데 네. 제가 식물을 잘 죽여요. 도저히 관리할 자신이 없어가지고 안 했는데 마침 그분이 조경사인데 식물만 심어주면 제가 가꿔 주겠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그게 주고받는 어떤 그런 시민과 함께 되는 그런 순간은 참 행복한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미 있다. 네. 아니 지금 365일 중에 이틀 딱 쉬신다고 그랬는데 네. 그때 그랬고요. 지금은 일주일에 이틀씩 쉽니다. 그렇죠. 좀 사람이 쉬어줘야 일을 하죠. 네, 네. 오늘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그러면 제 마음이 편하죠? 네, 그러면 네. 그 이틀 쉬실 때는 뭐 하세요? 취미 활동을 하시나요?
그때 뭐 할까요? 네, 뭐 여러 가지 합니다. 네. 취미도 많고 해가지고. 네, 네. 네. 주로 그러면 어떤 취미 활동을 저는 하셨어요? 이제 네. 아까 아팠을 때 다시 이제 건강해져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운동을 네. 다시 시작을 했거든요. 아. 제가 원래 서점 열기 전에 울트라 이렇게 마라톤 러너였어요. 울트라 마라톤은 뭔가요? 그거는 보통의 거리보다 더 먼 거리를 가는. 네. 42.195가 아니라 저는 이제 자전거로 울트라 마라톤 이제 그거였는데요. 보통 자전거로 하루에 제가 기록이 한 600km 정도 갔다. 하루에 600km요? 네. 서울에- 24시간 안 자고 그냥. 서울에서 부산 갔다 다시 대구 와야 되는데 그러면? 네, 그 정도 엄청나다. 거리를 달렸습니다. 네, 네. 뭔가 좀 그 울트라 마라톤 하셨다니까 좀 대표적인 대회 어떤 대회였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뭐 세계에서 가장 힘든 자전거 대회라는 대회가 있어요. 예. 그게 미국 대륙을 12일 동안 이렇게 자전거로 건너는 대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대회에 나갔던 것도 좀 큰 대회였고요. 뭐 제가 거기에 서점 열기 전에 꿈이 뭐였는가 하면 대륙별로 가장 힘든 대회들을 완주하는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4개 대륙을 끝내고 네. 제가 유럽과 아프리카만 끝내면 됐는데 네. 딴 길로 샜습니다. 아니 그러면 미국 횡단하면 그건 몇 킬로인가요? 5,000km입니다. 오. 네. 그걸 자전거로요? 네, 안 쉬고. 네. 안 쉬고요? 네, 네, 길거리에서 자고 이렇게 가는. 운동에 몰두하면서 아, 네, 지금 네. 타셨던 그때의 모습을 저희가 화면으로 보고 있는데요. 저거는 시합 중에 제가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자전거가 부러진 네, 거예요? 네, 저거는 제가 우승했을 때 두 명에서 같이 갔던. 네, 그 우승 트로피를 받았던. 네, 오. 네. 저는 철인 3종을 했을 때 시합이고요. 철인 저거는- 3종도 나가셨었어요? 네, 지금 호주에서 가장 힘든 시합을 했을 때 네. 사진이고, 저거는 제가 아시아 최초로 저기 호주 시합을 완주했을 때 사진이고. 네, 네. 대회 많이 나가셨네요. 네, 많이 나갔습니다. 네. 제가 자전거를 국가대표보다 더 많이 타더라고요. 네. 왜 그렇게 몸을 혹사시키세요? 제가 그게 21살 때였나? 2살 때였나? 그때 나이대가 헷갈려서 그렇긴 한데, 그게 군대 제대할 때 제가 희귀 난치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희귀 난치병에 걸려가지고 한 15년 정도 투병을 했어요. 오. 걷지를 못했었어요. 한 100m 정도를 못 걷는 삶을 네. 15년 살다가, 자전거로 살을 뺐다는 사람을 주변에서 만난 거예요. 네. 그래서 자전거는 나도 탈 수 있는데 하고 자전거를 탔는데, 어느 순간 1년 정도 타고 나니까 약을 안 먹고 있고 오. 병이 나은 거예요. 네. 체중도 한 30kg 빠지고 그러면서 운동에 막 너무 성취감도 느끼고 해서 운동에 좀 빠지게 됐죠. 그 15년 동안의 투병이 좀 정상적이지 않는 이런 마인드를 갖게 했는 것 같아요. 약간 그 결핍감들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그럼 건강하세요? 예, 지금 건강합니다. 건강하시고. 네, 네. 그러면은 그때 그런 어떤 대회가 힘드세요? 서점이 힘드세요? 질문이 좀 너무 그런가? 서점이 힘들죠. 대회도 힘들어요? 네. 대회는 네. 혼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참으면 되잖아요. 네. 자기 혼자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잖아요. 네, 네. 뭐 참으면 그만인 거니까. 네. 특히 저는 빨리 갈 필요도 없고 오래 참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서점이라는 거는 주변 환경도 있고 시장도 있고 뭐 실제로 서점업은 1%가 안 되는 마진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니까 실제로 앞으로 또 미래는 어떻게 될까 뭐 또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네. 어렵지만 행복하게는 하고 있습니다. 네. 어렵다고 뭐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사람이 행복하지 말라는 네. 부분은 없으니까요. 아니 그러면 지금도 그렇게 지금은 자전거를 아닙니다. 타시나요? 지금은 자전거가 주업이 아니고요. 서점이 주업이기 때문에 서점을 이제 어떻게 오래 할까를 고민해서 생활 속에서 하루에 1시간 반이나 2시간 정도 이제 자전거를 통해서 건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만 제가 철인 시합에 이제 나가서 제 건강 체력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마침 지난주에 예. 제가 시합이었어 가지고요. 네. 완주를 하고 왔습니다. 이 팔 이렇게 한번 좀 보여주실 네, 수 있을까요? 이렇게. 팔이 그리고 번호를 새겨고 이렇게 시합을 하는데요. 네, 이렇게 재수 번호처럼 이렇게 번호를 새겨서 이렇게 여기 뭐 붙이고 가는 시합이 있거든요. 거기 이제 참가 번호를 네, 네, 이제 맞습니다. 그 문신하듯이 헤라로 새겨놨는데 네, 다 지웠는데 이제 그게 그쪽에 안 타가지고. 네. 진짜 대단하신 분인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재밌게 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끝으로 마무리하기 전에 네. 우리 김기중 대표님이 다른 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네. 그 꿈, 다음 꿈이 있다면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꿈은 뭐 저는 이제 올해 건강하게 좀 서점업을 마치고 싶다. 그렇게 네. 생을 마치고 싶은 게 제 꿈이고요. 네. 좀 사람들에게 요즘 책을 많이 안 읽는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네.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 실제로 책은 되게 능동적인 매체예요. 어떻게 보면 영화나 이런 것들은 가만히 있어도 보여지지 않습니까? 근데 책은 자기가 펼쳐야 되고 자기 의지대로 펼쳐야 되고 또 언제든지 덮을 수 있는 매체고 되게 능동적인 매체인데 어떻게 보면 자기의 삶이 요즘 디지털화되고 막 빨리 감기해서 보고 막 이런 속에서 막 뭔가 막 쫓겨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책을 좀 편다는 거는 자기의 속도대로 자기 의지대로 어떤 뭔가를 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자기의 삶을 다시 찾는 그렇게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또 그런 의미에서도 서점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네. 오늘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정말 무슨 좋은 책 한 권 읽은 것 같은 맞아요. 마음의 양식이 저절로 채워지는 것 같은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